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범계가 또다시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검찰 공중분해 시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여튼 어떤 놈이 찍인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김진욱이 돌려보낸 그 김학의 사건 지금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김진욱 공처장이 지금 이 공수처 수사 전념할 여건이 못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이랑 차장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사 검사들도 없고 행정을 볼 인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어서 이걸 다시 검찰로 재입처시킨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상식적이다. 그렇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바로 이뤄지고 난 이후에 바로 박범계가 이 수사팀에 대한 연장 불승인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이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돼서 수사팀에 2명의 파견 검사가 가 있습니다. 맞아요. 2명의 파견 검사가 가 있는데 이제 그 임세진 부장 검사란 분과 김경목 검사란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의 파견 검사가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세진 부장검사는 차규군에 대해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 그다음에 김경목 검사는 이규원 검사를 그렇지. 이렇게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까지 다 했었고, 심지어 차규군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쳤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파견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파견 기간에 대해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박범계가 이걸 불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돌아가야 되지. 어떻게 될까요? 이 수사팀에 대한 검사들이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럼. 자, 지금 이런 일을 박범계가 벌였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지금 뭐 박범계 진짜 이거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이거 변창호 이거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다시 이첩을 했으면 그 수사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걸 못하고 그냥 재판결 안 해준다? 법무부 장관 뭐 해볼만하네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하나가 똑같네, 하나가 똑같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범계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그러니까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일단 뭉개야 되니까.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뭉개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사건은 벌써 2개입니다. 소위 윤중천 보고서라는 그 허위, 그 다음에 불법 출국 금지, 이 2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공처로 가져가서 뭐 국수본으로 가거나 공처가 묵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로 다시 이첩이 됐으니까 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범계가 결국은 인사를 갖고 장난질을 친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수사지휘권 발동하니 이러더니 결국은 인사 가지고 완전 장사를 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랑 똑같이 인사권을 가지고 휘두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는 건 맞아요. 그게 뭐 이규군이 됐든 차규군이 됐든 그 누가 되더라도 이 정권은 자신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게 실체가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과연 이 과정이 박범계 혼자서 저지른 건가? 아니면 김진욱 공처장과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건가? 얘기도 했겠지.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성을 보는데 자, 첫 번째라면 어떤 겁니까? 박범계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즉 박범계가 독단적으로 했다면 이거 뭐가 될까요? 공처장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김진욱 공처장의 그 언론에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중대성과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검찰로 다시 재입첩을 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원래 국수본에다 이걸 넘기려고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국수본에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안으로 인해서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대신 기소를 누가 하냐? 검찰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누가 맡고 있냐? 결국은 이성윤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이성윤이가 자기 사건을 자기가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성윤이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한다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사건을 자기가 기소하는 게. 그래. 그래서 김진욱 공처장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국수본에 넘기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검찰로 재이첩을 시키는 거라고 직접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갑자기 박범계가 이 수사팀을 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김진우 공수처장을 무시한 거죠. 왜냐면 제대로 수사하라고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을 재이첩을 시켰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라는 박범계가 수사팀을 해체를 시켰다는 건 수사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김진우 공수처장이 수사를 하라고 보냈는데 박범계는 수사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김진우 공수처장을 박범계가 무시한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근데요, 김진우 그 공수처장이 검찰로 재이첩시키면서 한 말이 그 뒤에 이걸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진영이 갇혀있지도 않았는데 만약 공수처 갖고 있으면 이건 시간 끌기나 사건을 뭉개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거를 우려해서 지금 재이첩시켜놨는데 그걸 박범계가 가자마자 그냥 재파견 안 해주고 들이뭉개버리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재이첩 시키는 게 맞으니까 김진우 공수처장이 재이첩을 시켰는데 어쨌든 박범계는 이 정권 사람이니까 이거를 뭉개야 하기 때문에 김진우 공수처장을 무시하고 결국 수사팀을 파견을 불승인한 거다. 사실상 그 수사팀을 해체를 시킨 거다. 라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바로 미리 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리 짠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공수처가 갖고 있거나 검찰로 재이첩을 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국수본이 재이첩을 시키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논란이 돼요. 즉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까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렇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방송해드린 것처럼 김진우 공수처장이 그런 눈치 때문이라도 보낸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뭐를 짰냐는 거냐면 재이첩을 시켜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논란을 일단은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인사권으로 이 수사팀을 와해를 시켜버렸죠. 그럼 이 수사팀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상 수사를 제대로 벌이기가 어려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공수처로 이첩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유를 들어서. 맞아. 그러니까 다시 받으려면 그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진우 공수처장은 나는 제대로 수사하라고 보낸 건데, 지금 보니까 수사팀이 2명이 나갔어. 그것도 핵심 수사관이야. 핵심 검사들이야. 차규근과 이규환 검사를 전담 마크했던 검사 2명이 파견이 불승인 됐네? 그럼 이 수사팀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즉 공수처로 다시 이첩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 지금 시간 끌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타임 맞춰서 어제 그 검사 그 선발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적어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짜고 친 고습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는 좀 제 예상이 틀렸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김진우 공수처장이 몰랐고 박범계가 김진우 공수처장을 무시하게 된 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다. 둘이 짠 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틀렸으면 한다는 말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김진우 공수처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 이 재이첩을 했던 과정들을 보면 뭔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는 게 아닐까. 짜고 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 정권 눈치는 좀 보고 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 어제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기자들 향해서 일문인답 답변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걸 물어봤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공수처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공수처장이 법대로로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럼. 그래서 나는 수사팀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말한 겁니다. 즉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만약에 공수처 수사팀이 만들어지면 난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전 좀 웃긴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김진우 공수처장이 지금 수사의 여력이 안 돼서 검찰로 재이첩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빨리 수사를 끝내게 만들어줘야지. 아, 그렇죠. 이 수사는 그냥 이첩이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이첩되고 재이첩되고 또 이첩되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 왜 만드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공처를 만든 걸 넘어서 아니 이첩을 이렇게 여러 번 해요 말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요. 뭐. 수사라는 게 뭡니까? 간결하게, 명료하게 끝내야 되는 게 수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LH 사건 관련돼서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빨리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사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진우 공차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첩은 하긴 했어요. 제2첩을 검찰에.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팀이 만들어지면 다시 가져올 수도 있대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제2첩을 시켰는데 왜 또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하기가 냅두죠. 한 번으로 끝내야 돼. 법도 잘못됐어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이제 뭐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만드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자,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능력이 되고 있던 사람이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능력이 됐다고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능력이 된지 안지도 모르는데 자기 판단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제 김진애 공차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2첩을 하긴 했어요. 검찰이 수사는 들어가요. 그런데 기소는 공수처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소는 불기소든 공수처가 하겠다 이거네. 저는 웃긴 게 뭐냐면 보내보라 이거야.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그야말로 뭡니까? 지금 민주당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예요. 그렇지. 수사기소권 분리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얘기하고 있는 아직 수사, 기소 다 검찰이 갖고 있어요. 아직 6대 범죄에 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게다가 공수처가 2첩까지 시켜줬잖아요. 제2첩. 그러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어요. 아직 법적으로.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기소는 또 달라? 기소를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이 즉슨 뭘까요? 이거 결국 민주당 강경파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이 사람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2첩은 시켜놨는데 수사팀이 다시 만들어지면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도 말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되 내가 다시 기소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뭔가 명확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보면은 항상 제가 저번에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김진우 공처장 얘기한 걸 보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명확한 게 없어. 전부 두루뭉실. 그러니까 두루뭉실이에요. 다 명확한 게. 아니 제2첩을 할 거면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냅두던가. 그렇지. 아니면 뭉갤 거면 아예 뭉개던가. 이건 뭐 제2첩은 하는데 뭉개는 건 아니라 그러고 뭉개는 거 같은데 제2첩은 아니라 그러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래서 공수처가 이거 끝났어. 공수처도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공수처라는 곳이 어디예요?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연구라는 곳이 아니에요.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럼. 자 수사를 할 때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와 그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에요. 그러니까 추진력을 가져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추진력이 안 되면 이게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를 수사했을 때 보십시오. 추진력을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민주당과 이 정권이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의지로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 정경심에 넣었잖아요. 즉 윤석열 총장을 보더라도 수사는 추진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진우 공처장은 뭡니까? 연구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수사팀입니다. 한 수사에 대한 권력기관을 수사기관을 처장이란 자리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진우 공처장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두루뭉실함이 아니라 추진력과 결단력과 의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건 의지가 있는 건지 추진력은 더 없어 보여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변창흠이 뒤에 이 공처장 김진욱이도 아마 쫓겨날 거고 박범계 쫓겨날 거고 다 쫓겨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헤매고 자빠졌는데 그 공수처를 국민들이 어떻게 또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 정권과 정말 별개인 사람이다. 정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저는 솔직히 기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이제 두 분의 대통령을 옥고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문재인이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댔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김진호 공처장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문재인이 임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정권과 아무 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정권을 칠 강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있어서 정치적인 요건 또는 정무적인 요건을 배제를 한 채로 그냥 문제가 있네? 라면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선 좀 이런 말을 듣네? 또 여기선 또 이런 말을 하네? 또 저기선 또 저런 말을 하네? 이걸 다 들어보고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연구관이 할 일이에요. 연구관이. 그렇지. 논문 쓰듯이 하고. 그죠? 논문 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준 PD나 저나 그 후자 쪽, 두 번째 쪽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는 뭐 예단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관계기관끼리 얘기를 한다 이러면 뭐 박범계나 김진욱이나 이성윤이나 다 연락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자, 일단 그 공수처를 넘겨. 그러면 공수처 처리해가지고 이게 국수본으로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이번에 LH가 하는 거 보고 개판이니까 넘기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넘겨주고 네가 인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처음에 지휘권 발동을 해. 인사권 발동해가지고 수사 김을 빼버리면 수사 추진 중에 가져와.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자 검찰에서 이 정도 조사했다 이 상태로 가 불기소 때려버리는 뻔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일단 둘이 안 짰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진우 공처장이 이성윤을 꼬린시킬 정도의 강단이 있을까? 없애.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암묵적 공조관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진우 공처장의 문제인 거지 짰다 안 짰냐의 문제보다 그렇지. 저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기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다시 이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다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수사관에 또는 이거를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의 그 촉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관, 학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 공수처장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대한민국 공수처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더더욱이나 김진욱이는 대한민국 그 헌법 역사에 진짜 죄인으로 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만약에 이성윤에 대해서 수사가 벌어지고 김진욱 공처장이 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시면 증거와 증언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 사건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입니다. 다 밝혀졌어요. 아니 허위 공문서 작성했어요. 거기다가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강제 구금하고 거기다가 자료까지 삭제했습니다. 은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성윤이가 야 이거 네가 한 것처럼 해 라고 말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기소를 우리가 하겠다? 근데 저는 문제가 이 많은 증거와 증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김진욱이랑 공처장이 이거를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눈치를 볼 것 같아서. 어떤 눈치냐? 정권 눈치는 안 보더라도 최소한 여론 눈치는 본다. 제가 볼 땐 이분도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욕을 좀 덜 먹고 이쪽에서 욕을 좀 덜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어쨌든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근데 결국 이게 뭘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여론 저 여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론을 보는 게 아니라 법대로만 가라. 아니 뭐 뭐지. 그러니까요. 잘못한 사람 잘못했도록 넣어라. 왜냐 한쪽 진영에서 욕할 건 당연해요. 왜? 이성윤 편이 있고 이성윤 편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쪽 편에서 욕을 바가지라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착각하는 게 아까 이제 준 PD 설명 잘했는데 현재 연구관 이 울타리는 못 벗어났어요. 그 윤석열 총장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존경하는 검사들이 뭘 했습니까?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수사를 지금 문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첫 번째 김진우 공처장이 이제 처장 후보로 올랐을 때 문제됐던 게 뭐였습니까? 이분이 수사 경험이 없다. 그럼.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더 나가서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 검사들을 아우를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이 정권의 눈치를 보냐 안 보냐를 떠나서 이 정권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떠나서 박범계가 짰냐 안 짰냐를 떠나서 일단은 김진우 공처장 자체가 저는 수사에 대한 과연 의지가 있을까? 정말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걸 추진할 만한 능력이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민이 말하는 공수처를 끌고 갈 능력이 우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박범계가 좀 꼼수를 부려도 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박범계가 또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냐면 이거 저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해드렸습니다. 한명숙이. 한명숙 사건. 모의 위증교사.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이거 박범계가 들여다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여다본대요. 들여다보고 있대요. 면밀히 살펴보고 네, 있대. 자기가 직접 발표하고 있대. 어제 말하기를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보고 있다. 일단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그와 관련된 전임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어 보고도 있다. 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박범계가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정해놨다는 소리죠. 예, 저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죠, 그렇지. 지금까지. 좀 눈초리 보라고 딱 나와 있어. 박범계가 안 정해놨다고 말한 건 이미 정해놓은 거죠.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왜냐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걸 지금 말을 아끼고 있거든. 이거 원래 말 많은 사람인데 요즘 말 많이 아낀다고. 그런데 저게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자고 있는 게 뭐냐면 배당 문제예요. 배당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총장직을 그만두기 전에 이 한명숙 모의 위증교사 이거 관련돼 가지고 배당을 원래는 임은정한테 하도록 이 정권이 꼼수를 부려놨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찰 3과장에게 맡은 겁니다. 맞아. 허정수라는 사람. 이 허정수가 누구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추미애가 앉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그 사람한테 배당을 했고 그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배당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임은정 쪽이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감찰을 다 했다.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야지 왜 나를 배제한 채로 결론을 내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대검에서 말하는 게 뭐냐? 아니 너한테 처음부터 배당을 안 했는데 왜 너한테 배당을 안 했자고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쇼 임은정 말이 웃기잖아요. 아니 배당권, 사건 배당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배당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걸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법무부에다가 보고서를 올리고 그 보고서를 박범계는 면밀히 보고 계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왜 꼼수냐 이러면 지금 현재 한명숙 사건을 임원정이가 감찰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왜 지금 김학의 사건은 저 이승휘 건은 왜 그러면 검찰로 돌려주고 재판을 안 해주냐고. 이거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거들한테 유리한 거는 저거들 멋대로 주장하고 저게 불리한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고 이게 좀 국민들을 완전 바보로 하는 거지 지금요.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게다가 이 수사팀이 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이 모의 위증교사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수사 기록과 다 공개하겠대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이번 얘기가 대단 막 그러니까 치고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모의 위증교사 즉 한명수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그 한만호라는 사람이 있죠. 한만호. 이 사람이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자 근데 같이 있던 재소자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들었었냐? 당시에 내가 한명숙한테 뭐 수표를 줬다는 걸 측근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들은 적은 없고 3억 원을 줬다고 하는 말은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받은 겁니다. 이런 식의 진술을 받아가지고 한명숙이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 가서 유죄가 났어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왜? 수표가 나왔으니까. 자, 나왔는데 그게 수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거 검사가 당시 재소자 2명 위증교사한 거다. 그렇지. 이거 한 겁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증언이 틀렸다고 지금 위증교사한 거예요. 뭐야, 아들 위증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검찰이 문제 있다고 문제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아니,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재소자들이 직접 왔다. 맞아.
재소자들이 직접 내가 와가지고 조사를 받겠다. 내가 말하겠다라고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위증교사를 했다면 말이 똑같아야죠. 그렇지. 공소사실과. 자, 공소사실에 뭐가 돼 있었냐? 한명수가 수표로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소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수표로 줬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돈을 건넸다고만 얘기했지. 즉, 말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입니까? 공소 제기한 공소장과 그렇지. 재소자 2명의 말이 다른데,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박범계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봐라.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뒤집겠다는 소리죠. 근데 뭐 수상한 이 자로 까버린 게 낫겠어 그냥. 까겠대요 그래서. 까버려야 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흔들리고 뭐 대한민국 검찰이 흔들리면 말이 되냐고 이게. 이 문제가 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결국 임무가 있으니까 박범계가 이 정권에 법무부 오른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어쨌든 실패했죠. 박범계는 뭐냐면 결국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끝까지 막으란 소리예요. 추미애처럼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뒤에 몰래 막아라. 막아라. 그러니까 막아라. 그러니까 쫓아내라 막아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그것도 파견 검사 둘이 지금 나가게 하고 한명수 사건도 뒤집으려고 보고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말합니다. 자, 제가 축구로서 예의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자, 시청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축구 중에 가장 에이스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막 전반전에 막 5골을 막 넣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독이 후반전에 빼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죠. 왜 빼냐고. 지금 그 짓을 박범계가 한 거예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파견검사 2명이 지금 차규근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거를 다 찾아내고 증언도 다 찾아냈어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이제 뭐 얘기 듣고 뭐 답답한 게 2가지가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 발의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을 얼마 줘놨어요. 인사권을 줘놓으니까 검찰을 지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니, 그 인사권 검찰에 그냥 다 돌려줘야 돼요. 아니, 지금 박범계는 제대로 된 인사를 합니까? 인사권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추미애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왜 법무부 장관직을 악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직이 문재인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법무부 장관직이라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거잖아요. 즉 아무리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인사 임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권 누구한테 위임받은 겁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면 그 권력을, 그 자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 써야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박범계가 하는 짓 보세요. 이게 국민을 위해 씁니까? 문재인을 위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직이란 그 자리를 악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지금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얼토당토한 임원정이를 그냥 그 상태로 밀고 가고, 그러면 임원정이 뭡니까? 정권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처럼 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사건, 김학의 사건을 맡고 있는 이성윤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재파견 안 시켜주면, 그럼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줄타야 뭐가 되겠구나. 전신 이런 식으로 정치검찰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한둘입니까? 박상기부터 오늘 4번째까지, 박범계까지, 전신만신 이질을 하는데, 여기 인사권을 줘놓으면, 아니,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도 지금 문제가 될 판인데, 인사권까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를 흔들면, 대한민국 법적이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우 공처장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자, 눈치를 안 보신다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위하신다면, 더 나아가서 수사에 대해서,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파헤치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여론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걸 정말 확인해주고 싶다면 박범계 한번 만나서 큰 소리 내셔야 돼요. 박범계가 김진영 공처장 무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근데 무시했는데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시하면 이거 가서 찾아가야죠. 그래. 내가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검찰에 재이첩을 시켰는데 이 파견팀을 왜 해체를 시키십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 이것도 법을 또 고쳐야 될 것 같아. 검찰에서 공수처로 갔으면 공수처에서 제2처만 이걸로 끝내야지. 갔는데 또다시 가져간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범인은 언제 잡냐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 공수처랑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랑 중수청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법 체계입니다. 형사 사법 체계예요. 개판도 안 지금 보십시오. 공청원 나와서 검경 수사권 나와서 좀 LH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이 제2척 과정만 하더라도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제일 좋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범죄자들이죠. 그럼요. 사기꾼들이죠. 왜? 지금 수사팀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 야, 여기로 가야 되냐? 저기로 가야 되냐? 공수처장만 하더라도 좀 보십시오. 내가 제2첩은 시켜놨는데 다시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중수청까지 만든다? 그냥 완전 범죄 세상되는 거죠, 완전히. 들어내놓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뭉개버리면 되는데. 그럼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선상TV를 대표해서 문재인에게 촉구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헌법, 법치 다 망가집니다. 박범계, 공수처장, 김진욱이 다 사퇴시키세요. 그것도 안 되면 당신까지 3명 통째로 손잡고 다 사퇴하세요. 나라의 헌법을 이런 식으로 걸레종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오늘 오메기떡 한판 얘기하고. 네, 우리 또 손생애 TV 우리 또 후원해주시는 우리 황칠 오메기떡. 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화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민심이 어느 정도에서 폭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답답한 대한민국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꼬라지 더 이상 보지 맙시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